2019년 8월 4일 일요일, 베트남의 비리, 부정부패에 대해서 분석하고 싶은 이 밤, 꿈과 희망을 찾아 베트남에 온 평범한 두 남자의 특별한 이야기, 굿모닝 비엔남 49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부장님, 또 집에 가야 되는데 또 저희 간만에 모여가지고 한마디로 해서 열 폭풍 녹음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저 또 그 사모님도 계시고 지금 제가 또 신혼집에 와서 지금 있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한번 하면은 또 엄사형이 또 한 번 주면 또 데이트할 시간 생기니 그렇죠. 예, 그래서 또 진행을 하고 있고 이번 주 방송은 주제가 또 신변잡기 또 물어봐야죠. 뭐하고 지냈어요 요새 그래서. 아니 요즘 또 최근에 그 방린에 대한 뉴스가 떠가지고 좀 난리가 났던 적이 있었잖아요. 뭡니까? 방린의 그 밤에 꺼지지 않는 불에 대해서 불이 왜 안 꺼져요? 그거 안 봤어요? 몰라. 방린 씨가 유흥의 뭐 본구장이다 뭐 이런 기사가 한겨레에 떴는데 본구장까지 맞나? 본구장이야? 이를테면은 그렇지. 방린이라는 조그만 도시가 삼성이 들어오면서 맞아. 밤에는 뭔가 한국 사람들이 유흥하는 이런 엄청난 대도시가 형성이 됐는데 네. 뭐 요거에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보니까 방린시에서 기분이 나쁘다 컴플레인을 걸면서 한겨레 고소란가? 고소를 한 건 아닌 것 같고 삼성에다가 컴플레인 건 것 같아. 그래서 니네 그 직원들 그리고 니네 하청업체 직원들 네. 방린에서 그런 그 유흥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도시의 품격과 그 너네 업체 자체의 품격을 떨어뜨리지 않게 조심해달라. 네. 뭐 이런 요청을 한 것 같더라고요. 왜 그랬죠? 세수가 떨어질 건데. 근데 그게 세금으로 될까? 어쨌건 뭐 안에 뭐 10원이라도 내니까. 내긴 내겠지만 예를 들면 그 가게 하나 폐업을 하다 생각해봐요. 그러면 폐업한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세수가 어쨌건 간에 뭐 하고 줄겠지. 그리고 거기에 많은 수많은 종사자들과 그 같은 그 있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이 네. 페이가 줄면은 소비가 줄어요. 이게 또 제가 싫어하는 낙수 효과의 그 이긴 한데 예를 들면은 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그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울산이 예전에 되게 GDP가 높은 도시 아닙니까? 한국에서 또. 울산 대한민국에서 1, 2, 3 하는 도시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죠. 그 사실은 뭐 서울보다 높을 거예요, 울산이 아마. 제가 듣기로는 그 거제도가 옛날에는 그랬죠. 네네네. 조선 구할 때. 네, 조선 있을 때는 거제도가 서울 청담동보다 물가가 비쌌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은 요즘에 텍사스가 난리 나잖아. 텍사스? 텍사스 가서 텍사스에 접시 닦으러 갈래나? 텍사스는 하면 저기 우리 나카무라 배역이 말하는 텍사스 바베큐 같은 말고 텍사스 갈래 거기. 왜냐면 네. 텍사스에서 접시 닦아도 월에 한 500~600씩 번대. 네, 왜요? 그 텍사스에 출애락에서 하면은 연봉이 막 2~3억씩 된다 그러더라고. 네. 왜 그러냐 하니까 텍사스에 셰일가스 터졌잖아. 가스가 터지는 바람에 텍사스에서 네. 아무도 이제 그 말하는 3D 업종에서는 일을 안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럼 뭐 어떻게 뭐래? 그러니까 외부에서 수입을 해야 되는 사람을 미국 다른 주나 외국 수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완전히 품귀 현상이다. 텍사스에서 지금 접시 닦아도 600만 원씩 준다. 접시를 닦았어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니까 방린시에서 제가 봤을 땐 포지션은 잘못 잡고 생각하는 게 네. 만약에 가게 문을 닫았다. 거기에 있는 수많은 종사자들이 길에 나왔다. 그 친구들 어딜 가겠어요? 뭐 식당 가서 일을 하겠죠. 예를 들면은 식당 접시 닦는데 거기서 버는 그 고소득 명분을 벌 수 없으니 소비가 줄 거고. 근데 한 번 그런 일을 맛본 사람이 접시 닦을까요? 안 닦죠. 못 닦죠. 안 닦지. 닦는 게 아니라. 뭔 소리입니까? 지금 이건희 씨가 망한다고 지금 여기서 슈퍼마켓 하겠어요 지금. 안 된다고. 그렇지. 뭐 빌 게이츠 씨가 망한다고 지금 와서 망하진 않겠지만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뭐 자수성가한 많은 뭐 사람들 사장들 뭐 해가지고 망했다 하더라도 네. 그 사람 부동산 사서 빌딩 사서 지금 돈벌이나 했지 그 사람들이 뭐 딱히 그런 건 하잖아. 그렇죠. 가지고 갑자기 다른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긴 있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뭐 그런 정도의 규모가 아니라 적당한 규모의 그런 중견기업 사이즈에서 하다가 말아먹고 그냥 바지 사장으로 들어가고 이런 케이스는 좀 본것 같습니다. 있지만 그 쉽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고 박린에서 좀 무리수를 둔 게 아닌가.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한겨레에서 그렇게 했고 했으면 그거는 오늘 방송 주제와는 약간 연관이 있는 것 같긴 한 게 네. 왜냐면은 그 업장들의 뒤를 봐주는 사람들이 다 공무원들 아니겠습니까? 또 부정부패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뭔가 그 돈과 여자와 뭐 이런 얘기를 그 얘기는 직접 그 얘기를 없겠죠? 직접 할 수는 없으니 약간 네. 좀 둘러댄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드네요. 사실은 약간 사실은 뭐 방송 주제에서 좀 끼워 맞추기 형식이긴 한데 네. 좀 그런 게 있지 않냐.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불이 꺼지는 도시는 아니죠, 사실 방문이. 그 대구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다 보면은 유독 하노이 근방에 밤에 뻐쩍뻐쩍하게 있어. 거기가 어딘가 싶어서 옛날에 방린인가 거기가 진짜 그래요. 제가 왜냐면 하노이보다 불이 더 많이 켜진 도시가 있는데. 그렇죠. 근데 방린도 옛날 얘기예요. 왜냐면 요즘에는 그 삼성 관련 아까 밴드들이 옛날만큼 며칠 그렇지 않아서. 전 방송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중국 업체들이 많이 들어오고. 엄청나죠. 또 중국 네. 친구들이 돈을 쓰기 시작하면 또 이 시세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이미 지금 부동산을 산 입장에서 중국 네. 사람들이 빨리빨리 들어와줬으면 하는 작은 좋죠.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집값 빨리 올려라. 뭐 님비고 핀비고 나발이고 모르겠고 내 집값이 오른 건 최고 아닙니까 사실은. 아이고 뭐야 그 내가 얼굴 옆집에 사는 얼굴 모르는 미스터 우엔 씨가 젠트리피케이션 때문에 나가가지고 저기 하동으로 가서 국수장사 하신다 이런 거는 미안한 얘기지만 아무 관심이 없어요 우리한테. 그렇죠. 맞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엄청 집값 올라가지고 그게 중요한 거니까. 박린에서 뉴스가 나왔어 그게? 예, 최근에 그 한겨레 르포 뭐 특집 방송으로 해가지고 네. 베트남 그 방린 유흥의 실태에 대해서 좀 조사를 했다. 좀 뭐랄까 좀 약간 제가 봤을 때 좀 비겁하다. 왜냐면 한겨레에서 건드릴 거면 예를 들면 그 파타야의 밤생활, 라스베가스의 밤생활 이런 거 그렇지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 방린 사람들은 그냥 좀 비겁했다 내가 봤을 때는 그냥. 그렇죠. 지금 베트남 GDP 지금 제가 볼 때 타이밍이랑 나눠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15%를 책임지고 있는 그 나라에서는 당연히 그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건데 네. 그런 걸 제외하고 완전히 유흥과 향락의 도시로 경제를 돌아가는 그 도시들을 건드리지 않고 왜 그걸 건드렸을까? 그럼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좀 그 기사 쓰신 분을 비하고 싶지는 않지만 좀 비겁한 스탠스를 취한 것 같아. 맞잖아. 아이고 내 GDP 10% 책임지면은 술 한잔 먹을 수도 있지. 그거 당연히 따라오는 거야 그거는. 그 예를 들면 그 최근에 본 영화에 보면은 그 더킹이라는 영화를 제가 다시 한번 봤는데. 더킹 무슨 영화지? 그 조인성 씨 나와가지고 그 약간 그 조인성 씨가 검사 출신으로 들어가지고 이제 그 특수부 검사 하면서 네. 이제 그 검사들이 이제 세상을 움직였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뭐 스캔들을 막기 위해서 연예인 스캔들 터트리고 뭐 이제 그런 얘기 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그 개장수 조폭 아저씨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막 그런 얘기 하면서 어떻게 떡을 만지는데 그 밑에 친구가 네. 유준열 씨가 그 밑에서 행동대장 하면서 서울에서 돈을 버는데 이제 자꾸 수금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밑에 부하들이 막 그런 얘기하죠. 이 새끼가 이거 뭐 이 친구가 이거 하면서 딴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하니까 그 조폭 도정에 딱 그 얘기를 하죠. 어떻게 그 떡 만지는데 떡고물이 손에 안 묻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방송에서 떡을 만지는데 떡고물이 붙을 수 있다. 뭐 그걸 아시고. 그러니까 그게 정확히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좀- 괜히 그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건드리고. 그래. 뭐 그분들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볼리는 변수 안에서만 보시면 돼요. 나와서 그런 거는 모르겠고 어쨌든 간에 좀 그런 건 좀 비겁한 스탠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약간 예를 들면 마카오 유흥 이런 걸 했어야지. 마카오에 그 밑도 끝도 없는 거 가지고. 그 사람들 마카오는 당연히 유흥, 예. 파타야는 당연히 유흥이라는 네. 그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건들어봐야 재미가 없는 거야.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좀 뭔가 좀 다이렉트하게 건드린 게 없었잖아요. 지금도 네. 마카오 유흥에 대해서 진짜로 얼마나 쓰는지에 대해서는 다 쉬쉬하는데 그 기껏 베트남의 방린의 유흥에 대해서 좀 한 건 좀 비겁한 스탠스. 차라리 호치민의 유흥하면 훨씬 더 일리가 있는데. 더 일리가 있는 건데. 하필이면 또 예. 방린이야. 그렇지. 떡 만지는 데는 떡고물이 묻을 수밖에 없습니다. 손에 그런 따라온다. 그렇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뭐 그 저희가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겠지만 그 베트남 사람들 임금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돈을 받거든요. 그런 종사자 친구들은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받겠죠. 어마어마하게 받죠. 사실은 네. 연봉이 5배씩 받는데 그렇죠. 예를 들면 저라도 그럴 것 같아. 한국에서 나 한국에 300만 원 버는데 월에 1,500만 원 준대. 사람은 못 죽이겠지만 좀 고민하지 않을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요거 불법인데 그 뭐랄까 그냥 빵갈 정도 불법은 아니고 약간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그렇죠. 사람의 질이 나아지고. 예를 들면 월에 1,500만 원이면 연봉이 얼마야? 3억 가까이 되잖아. 3억 정도면은 내가 좀 고민할 만하잖아. 뭐 3억은 안 되고 1억 2억이 안 되죠. 그래 2억이 안 되나? 2억이 안 되죠. 1억 5천에 12개월 하면은 그럼 이제 뭐 2억 2억 좀 되나? 이게 안 되죠. 안 되는구나. 네. 조금 안 되는데 예를 들면 그냥 그 정도 돈이면 1억 7천, 1억 8천. 8천 뭐 2억 돈이고 뭐 그 연말에 보너스 좀 받고 성과금 나온 날에 2억 될 거 아니야. 예를 들면 그렇죠. 그런 날이면 좀 고민하지 않을까 생각 드는 거야. 2억이면은 대구 쪽은 뭐 작은 뭐 좀 몇 년 벌면 원로만 살고 집 한 채 사는 건데 좀 비겁했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다시 말씀드리자 오늘 방송 주제는 연관을 시키려고 하는데 네. 좀 그거를 좀
쪼이지 않냐라는 거고 저희가 이번 방송 주제를 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신변잡기 더 할 거 없잖아. 네, 우리. 저희가 예. 그 베트남의 부정부패와의 전쟁 영화가 떠오릅니다. 저희 전쟁이죠. 네, 그게 내가- 무슨 영화지? 너그 수장이라 마 골프도 치고 사우나도 가고 발사 이지 않습니까? 그 어르선하자 얼마 전에 범죄전 다시 봤다. 범죄와의 전쟁. 다시 아, 봤다 명작이죠. 그랬잖아. 네. 딱 들어가니까 그 경찰이 막 때리지 않습니까? 네. 깜프 새끼 하면서 탁 맞으니까 이제 최민식 씨가 한마디 하죠. 마 하면서 무슨 일 있어?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막딱그 재밌. 왜냐면 그거를 보고 제가 또 한 번 느낀 게 뭐냐면은 아 진짜 그때랑 비슷하다고 많이 느껴요. 대한민국의 그때가 지금 베트남. 네, 그렇죠. 그때 최민식 씨가 83년도인가부터 아마 85년도인가 세관에 들어가서 이제 부산 세관에 네. 딱 그 얘기가 나와요. 내가 여기 들어오려고 얼마 썼고, 내가 이 자리 들어오려고 얼마 썼고, 내가 이거 밀어내려고 여기 오려고 얼마 썼는데 그 최민식 씨가 범죄와 전쟁범 나가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 누구지 그 보따리상 아줌마 하나가 하면서 누구 주임님 하면서 그 보따리상 하나 아줌마가 그 찔렀다 검사해 하면서 누구 하나는 밥 먹고 나가야 돼. 이제 이래서 이제 그 최민식 씨가 그 술 먹다가 이제 그 얘기했으니까 부양 가족이 제일 사는 사람이 나가는 걸로 하지. 라고 이제 그 계장인가 그 차장이 얘기를 하는데 네네. 딱 그러면서 최민식 씨가 부양 가족이 적다 보니 나가야 되고 그때 이제 히로뽕을 만지면서 이제 돈을 벌고 이제 조폭이 되는 얘기인데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제가 네. 또 같이 그 있으면서 그 세관 관련해서 일하셨던 분 네. 얘기해도 되나? 뭐 어때? 자녀 예. 만났잖아요. 몰라. 그 짜장면 먹으면서 세관이네 그거는. 세관 아니에요? 세무. 세무 뭐 세무가 세관이지 뭐. 그래서 일단 뭐그 말씀. 어쨌든 네 그 BMW를 끌면서 같이 길거리에서 짜다를 마시는 신기한 경험을 좀 했었습니다. 저 그 친구는 저랑 좀 친한 친구인데 같이 네. 일한 친구거든요. 제가 예전에 면접도 본 친구고 네. 제 밑에서 같이 일하는 친구인데 사석에는 요즘 자주 봅니다. 제가 퇴사하고 나서도. 음. 근데 그 친구가 자기는 되게 가난하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친구 저보다 돈이 많아요. 네, 가난한데 BMW 끌고 다니죠? 왜냐면 고향이 하롱 쪽인가 아마 네. 그럴 건데 하롱 쪽이다. 고향이 하롱 쪽인가 그렇고 한데 아버지가 하노이에 이제 그 입사를 했다고 타임시티 집을 사줬어요 그 친구한테. 타임시티면은 그래도 한 못해도 1억 5천 2억 정도는. 그때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네. 한 지금 정도, 일단 1억 정도 주고 샀는데 집값이 많이 올랐대. 네. 그러면서 이제 뭐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아버지의 일을 또 좀 이렇게 해가지고 예전에 그 친구도 보면 다 부자들이 어쨌건 많고 세무 공무원 아닙니까? 공무원이었죠. 베트남 공무원 월급이 아무리 많아봐야 평생을 벌어도 뭐 50만 원. 평생을 벌어도 못 사는데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딱 그때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나중에 뭐 방송 중에 나오겠지만 그 친구 주위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재밌는 얘기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최근에 이런 소스를 다루려는 게 또 뭐 얼마 전에도 방송에 말고 저 얘기를 한번 했었죠. 베트남 정부에서 그 약간 김영란법 비슷하게 부정부패 척결에 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해보겠다. 그렇죠. 지금 저희가 얘기하려고 하는 네. 건 베트남이 이렇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베트남도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선진 국가로 발돋움을 하고 있다라는 그러면- 긍정적인 얘기를 하기 위해서. 긍정적인지 모르겠고 사실 얼마나 바뀔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제가 봤을 땐 정적을 네. 제거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지만 네. 그러니까 저희가 살면서 겪었던 이제 요건 뭐 베트남의 부정부패나 그렇죠. 온라인상에 인터넷상에 나와 있는 그런 뉴스들을 통해서 한번 네. 현재 정치계에서 어떤 식으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이런 게 우리 주변에서 어떻게 삶에서 느껴지고 있는지를 그렇죠.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네, 먼저는 저희가 그 인터넷상에 나와 있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서 한번 읽어드리려고 해요. 네. 그 뉴스가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공산당 서기장, 국가주석, 부정부패와의 전쟁 선포. 2019년도 올해 초 뉴스입니다. 응우엔 푸종 공산당 서기장이자 국가주석은 베트남 부패방지위원회에서 고위 공직자들에게 지위에 안주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21일 하노이에서 열린 제15회 부정부패 방지 중앙지도위원회에서 응우엔 푸종 공산당 서기장 국가주석은 위원회의 전년도 성과를 검토하고 2019년 새로운 목표를 다지며 베트남은 발전을 통해 더욱 고차원적으로 부패에 맞설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에 모든 정부기관은 전년도보다 발전할 것이며 올해 위원회에는 사회경제와 반부패 관련 부서 설치와
부패의 뿌리를 뽑는 예방 정책에 매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13회 회의 초안을 번하기 위해 반부패 관련 정책 제안 교육 시행과 기소 중인 사건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뭐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쭉 내용을 보면은 아울러 국회와 정부는 부패의 예방과 법 시스템의 허점을 막는 사회경제적 제도화의 완성을 위한 법률 제정도 제안했다. 임기 이래 국회는 45개의 법과 46개의 결의안을, 정부는 511개의 법령과 413개의 결의안, 그리고 160개의 정책 결정을 내렸다. 이로 인해 실질적인 조사, 감사, 부패 고발 조치 등이 시행돼 위반 행위가 상당 부분 개선되었다는 평가다. 2018년도에는 중앙기율검사위원회 감사로 650명 이상의 당원이 징계를 받았고, 여기에는 주요 인사 38명도 포함되어 있다. 12차 회의 이후로는 60명의 중앙관리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다. 2018년도 부패방지위원회는 222명의 용의자가 연루된 23건의 수사를 종결했다. 현재 251명이 연루된 20건의 경우 법적 절차를 시작했으며, 이는 각각 43.75%와 66.7%가 증가한 수치이다. 첫 공판은 23건에 연루된 304명의 피고에 대한 재판이었고, 이는 2017년에 5배에 달한다. 이 중 5건은 대중의 이목을 크게 끌었던 부정부패 사건이다 라고 베트남 뉴스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 방금 약간 인터넷 뉴스를 봤거든요. 왜냐면 쓸데없는 얘기를 길게 했다. 그래서 뭐 왜냐면은 아직까지는 저는 안 믿거든요, 사실 이거에 대해서. 네. 왜냐면 응우엔 푸종 아저씨 같은 경우는 되게 그 부정부패 척결에 관해서 좀 기치를 높였고 사람들이 좀 많이 트러스를 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네. 그리고 뭐 베트남 같은 경우도 지금 약간 뭐 시점이고 약간 그 이제 그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나아가려는 이제 뭔가 스텝에 있는 단계다 보니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를 한다라는 걸로 해서 뭐 많이 듣지 않습니까? 제가 어디 뭐 회사 그 건설에서 어디 누가 잡혀갔다. 네, 건설회사 누가 잡혀갔다, 사형받았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어디 뭐 해서 뭐 차관이 잡혀갔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듣고 네. 하는데 믿으세요, 사실 이거? 믿냐는 게 잡혀갔냐는 걸 믿냐는 거야? 아니 그럼 잡혀갔겠지 사실 그건 왜냐면 잡혀갔겠죠. 네, 그건 예를 뉴스에 나온 들면 건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 뭐랄까 실질적으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겠다는 거죠. 저는 왜냐면은 한국 같은 경우는 그 폴리티컬 파티가 2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간에 뭐 2개 이상이 있죠. 뭐 그렇죠. 사실은 뭐 좌우 뭐 사실은 뭐 저는 좌우도 안 보고 똑같은 사람들로 보고 있긴 하지만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서로 견제와 정권이 교체가 되면은 피해 숙청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렇죠. 근데 베트남 같은 경우는 그 파티가 하나밖에 없고 그대로 뭐랄까 그 똑같은 스탠스로 지속되는 나라에서 과연 이게 성과가 있을까? 라는 거죠.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 딱 보면 나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 시진핑 씨가 네. 들어오기 전에 그 보시라이부터 생각해 넘버 2, 3 잘라낼 때 보면 다 그걸로 잘라내지 않습니까? 그 뭐랄까 그 부정부패 척결 이런 걸로 해서 보시라이 씨가 옛날 뭐 충칭에서 옛날에 뭐 시장 같은 거 했나? 막 그럴 거야 하면서도 그 사람이 그 뭐 돈 받아 먹은 걸로 해서 다 사형시키고 다 뭐가 날려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뭐 동일한 선상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뭐 홍소영 생각은 좀 다를 수도 있긴 하겠지만 뭐 그 영화 봤어요 혹시? 왓치맨이라는 영화? 못 봤습니다. 왓치맨이 옛날에 그 그래픽 노블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 유명한 미국의 그 만화책인데 그것도 슈퍼히어로 관련 이야기죠. 거기 보면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 슈퍼히어로인데 다들 슈퍼히어로가 아니에요. 거기 다 약간 다 정신병자들이 나와가지고 그냥 동네 양아치들인데 좀 싸움 잘하는 양아치 같은 애들이 자기네들 슈퍼히어로라고 가면을 쓰고 막 이렇게 까불거든요. 거기서 네. 거기 보면은 진짜로 슈퍼히어로가 한 명이 나오는데 닥터 맨하탄이라고 그 사람이 뭐냐면은 그 방사능 실험을 하다가 방사능을 덮었었는데 그 사람은 신이 된 사람이에요. 약간 거기서. 그러니까 뭐라면은 그 사람이 예를 들면 스파이더맨처럼 거미줄을 막 쏘고 뭐 빨리 달리고 네. 뭐 아이언맨처럼 이런 게 아니고 그 사람은 그냥 거기서는 신이에요. 히어로인데. 예를 들면 방사능 시험이 돼가지고 예를 들면은 세상을 이렇게 자기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고 죽어라 하면 사람이 죽는 사람이고 그 사람 죽일 수도 없는 사람인데 이제 거기 보면 그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주는 아닌데 그 사람에 관련된 이야기로 이제 그 뭐랄까요 그 히어로 만화책이고 영화로도 나왔었거든요. 사실은 그거는 거기 보면 그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자경단이라고 자기들이 세상을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네. 약간 11호처럼 막 옛날에 그 어벤져스 11호처럼 막 사람들을 막
막 그 잡아놓고 막 옛날에 베트남 전쟁 가가지고 막 사람들 죽이면서 이게 정의라고 막 이런 얘기 하는 건데 이제 그 뭐 미국 청문회인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닥터 맨하탄이라는 그 신적인 존재를 가진 사람을 그 사람은 이제 그런 걸 하는 거죠. 그 사람 생각도 없어요. 되게 무색무취해 뭐 그런 사람들인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사람들한테. 그래서 자기는 뭐 세상의 평화를 수호하는 사람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딱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래 누가 감시할 수 있냐. 뭐 왓치맨을 이제 왓치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슈퍼 히어로들인데 그 사람들을 누가 감시할 수 있나? 저 사람들은 이제 전지전능한 권력 있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이미 힘을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견제할 대상이 없는 사람들을 누가 감시하고 견제할 수가 있냐? 그렇죠. 이제 그 사람들을 우리가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은 정의를 위해서 네. 막 움직인다. 야, 저기 좀도둑 같은 나쁜 놈들을 다 우리 해쳐준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절대 권력과 힘 있는 사람들이 부패돼 버리면 그 사람들 누가 감시를 할 수 있냐? 모든 권력은 그렇지. 국가로부터 나오고. 그렇죠. 그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하는 얘기는 그죠. 그러니까 한국은 좀 다르죠.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다른 계파의 정치인들이 다음에 헤드가 돼버리면은 어쨌든 간에 뭐 그렇죠. 좋은 피숙청이 또 일어나는 거죠.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간에 정권 교체가 일어나면서 그에 대해서 이제 뭔가 이제 청산 작업이 일어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용men 푸종 아저씨가 이런 얘기하면 베트남 정부 감시를 한다고 하던데 뭐 관심 없고 나는 그냥 용men 푸종 아저씨가 다음 사람 뽑을 때 자기 밑에 사람 뽑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 사람이 뽑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건 뭐 그렇죠. 다 그 밥에 그 나물들이니까 여기는 뭐 개파라는 게 개파는 있겠지만 개파는 있을 당은 하나씩 하나니까 개파리 있을 거예요. 여기다 아마 개파는 뭐 있죠. 예. 뭐 러시아 친중 친러 뭐 이래서 친미 뭐 이런 친구들에서 쭉 있을 건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그런 거가 뭐 큰 의미는 있겠냐 좀 웃긴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저희도 뭐 근데 이게 사람이 그래도 네. 말을 던져놓으면은 지키긴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뭐 그렇죠. 어쨌든지 잘못을 뿌리 뽑는 것들을 하고 있는 거죠. 대신에 이제 요거를 뭐 순수 100% 요런 목적으로만 쓰냐 그건 또 모르겠지만 네. 뭐 저희 같은 사람들은 뭐 보이는 그대로 믿어야 되지 않냐. 그렇죠. 라는 걸로 해서 이제 뭐 생각을 해보고 보면은 지금 그 2016년도 기준으로 네. 아세안 국가의 부패 인식 지수를 네. 보면은 당연히 1등은 어디일까요? 아세안 국가 중에서 중국 싱가포르. 부패가 싱가포르. 그렇죠. 깨끗하다는 거죠. 클린한 느낌으로. 그래요? 네, 싱가포르가 클린하진 않은 걸로 아는데 예전에 거기도 약간 좀 정치가 그렇죠. 그건 알고 있는데 네. 어쨌든 여기 그 아세안 국가에서는 네, 지수가 높을수록 청렴해서 그 싱가포르는 176개 중에서 네. 7위를 했고요. 2016년도 기준입니다. 그리고 2위가 브루나이 브루나이는 뭐 어차피 그거 잘 사는 나라니까 41위. 네. 그 다음에 이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그 다음 베트남입니다. 한국은 없어? 전 세계 113위. 이 한국은 빠져 있습니다. 한국은 없나? 한국은 여기가 아세안이 아니잖아. 아세안 아니지. 아세안 플러스 1, 뭐 이렇게 얘기하는 아세안은 아니기 때문에 한국은 빠져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베트남의 부패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저희가 잉우엔 푸종 그 총당 서기장이자 대장. 현재 국가 주석께서 연임을 지금 그 했죠. 특이 케이스로 하셨어요. 연임이라- 나이를 오발했는데, 그렇죠. 네 원래는 안 되는데 나이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격 조건을 하면 그 어기면서 연임을 했고 거기다가 국가 주석까지 지금 맡고 있는데 뭐 요걸 이제 그 제 주변 사람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 웅웬 푸종 당서기장의 그 뜻은 자기가 있는 동안 베트남의 그 부정부패에 뿌리를 뽑지 못하면은 요게 이어질까 두려우니 자기가 이 힘과 권력을 잡고 이 모든 것들 정리하고 내려가겠다라고 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없죠. 지금까지 헌정 역사를 전 세계적으로 둘러봤을 때 네. 절대 권력을 진 사람이 누군가 총에 절대 맞거나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고. 부패한다라고 생각하죠. 저는 생각이 뭐냐면 저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리자면 그 플라톤의 철인 정치가 맞다 생각해요. 정말 똑똑한 사람 한 명이 그 사람이 모든 걸 오다는 게 맞다 생각해 개인적으로는. 예를 들어 민주주의가 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누가 유명한 말인데 민주주의는 뭐랄까 그 지금까지 그러니까 가장 문제가 많은 정치인데 지금까지의 했던 다른 정치와 비교했을 때는 가장 뭐랄까 완벽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게 뭐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게 철인 정치가 맞다 생각해요. 정말 현명하고 깨끗하고 정말 위대한 사람 한 명이 모든 사람들을 오도하는 게 맞다 생각하는데 근데 그런 권력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근데 뭐 저희가 그게 언론상에 안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딱히 네. 뭐 그렇게 눈에 보이는 그런 거는 없어요. 그리고 네.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지금 절대 권력 잡았잖아요. 네. 국가 주석하고 당서기장을 동시에 한 건 호치민 주석 이후로 지금 최초니까. 처음이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이제 저희가 언제죠? 지금 2021년도에 또 전당대회를 예정하고 있는데 그분이 또 하실까? 그것은 않을 것 같아. 할 것 같아. 연세도 있으신데. 난할 것 같아. 왜냐면 자기 후계자라 세웠겠지, 자기가 하면. 뭐 어쨌든지 제 생각에는 그럴 네. 것 같아. 왜냐면은 그렇지 않겠냐. 만약에 여기 2021년도에 그 전당대회에서 한 번 더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는 그 약간 유신헌법 체제로 들어가는, 우주로 가는 거죠 그때부터 진짜.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그 한 번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탑건빙 우리 시진핑 그쵸, 뭐 주석처럼. 총을 맞거나 아니면은 반란이 일어나거나 외부에서 끌어내리거나 아니면 자기 혼자 미쳐 돌아가거나 한 명도 없는 것 같아 그런 사람. 우리 전 각하께서는 그런 얘기는 하지 맙시다. 그런 얘기는 하지 맙시다. 중간에 본인이 딱 옷 벗고 내려오시잖아요. 뭐 그런 얘기는 하지 맙시다. 자꾸. 그런 정치 얘기는 좀 민감하니까. 네. 그러다 보니 좀 그렇지 않겠냐. 그래서 뭐 비리 사례 이런 게 있나요 혹시 뭐 그래가지고 지금. 아니 여튼 뭐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보면은 그 베트남에는 공기업 비리, 그다음에 뭐 공무원 비리가 심각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응원 표종의 그 부정부패 척결이 시작되고 나서 그런 뭐 차관이 그 비리 혐의로 옷을 벗기도 하고, 전에 또 유명했던 사건이었는데 페트로베트남 건설 회장이 대규모 횡령으로 독일로 도주했다가 그 인터폴 유명하죠 그분. 페트로 비엔남이 뭐냐고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 한국으로 치면 석유화학공사. 그렇죠. 유공. 네, 과거 유공. 과거 유공. 네. 그래서 이제 1년 만에 체포돼 가지고 돌아오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부정부패 관련된 지금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좀 그 최근 거 기사가 하나 있어가지고 이것도 한번 읽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제목은 뭐 감사하랬더니 뇌물받은 건설부, 베트남 내 반부패 여론이 들끓는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베트남이 반부패 여론으로 들끓고 있다. 도로 및 교량 건설, 농촌 개발 등 건설 관련 프로젝트들의 계획, 허가, 관리를 감시해야 할 건설부 감찰관들이 수억 동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베트남에서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이번에는 총리까지 나서 엄중 처벌 방침을 밝혀 규칙가 주목되고 있다. 베트남 빈푹성 공안이 건설부 감찰관들을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건설부 반부패 사실의 응웬 티끼마잉 차장과 감사실의 당하야잉 감찰원은 현재 공안에 구금되어 있는 상태고, 이들은 빈푹성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관리, 허가서 발급 과정에서 수억 동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이들이 먼저 기업, 지역 기관 및 개인들에게 뇌물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파장은 더욱 커지고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들은 감사 대상인 프로젝트의 일부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대가로 뇌물을 받았는데 현재까지 밝혀진 금액은 2억 5천만 동, 약 1270만 원이지만 뇌물로 받은 정확한 금액은 현재까지도 파악이 불가능한 상황. 공안은 연루된 간부들이나 아직 밝혀지지 않은 건이 더 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베트남에서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교통경찰이 범칙금 대신 뒷돈을 받는 것은 일상이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남편감 1위는 뇌물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경찰을 비롯한 특수직군 공무원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근 부실 시공 건설된 프로젝트로 주민들의 불만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건설부 감찰관의 비위가 터진 것, 이것은 누가 감시할 것인가? 아까 이 프로가 말한 내용이네요. 이를 계기로 부패 공무원들의 관행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진 것은 물론 비판 행위를 감시해야 할 감찰 공무원들의 비리는 누가 감시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사건이 알려지니까 학생 때는 교사와 교통경찰에게 돈을 뜯기고 사회에 나와서는 공무원들에게 돈을 뜯기는데 감시해야 할 공무원마저 저런데 누가 부패를 단속할 것인가라는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응우엔 수원푹 총리가 직접 나서서 권한을 남용한 공무원들을 엄중 처벌하겠다라고 밝혔지만 뿌리 깊게 박힌 부패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단발적으로 끝나는 처벌이 아니라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베트남 민중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뉴스를 읽어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얘기도 뭐 있었죠. 그 어디고 그 페트로 비엔남 회장님 예전에 그 어디 공무원 하시다 나오셔가지고 1,000억 드시고는 독일에서 잡혔는데 네. 그 얘기가 있더라고. 독일 정부에서 항의를 했대. 왜요? 그 베트남 요원들이 잡아갔다고. 베트남 애들이 네. 독일 안에 뭐 망명까지는 하는데 인터폴을 통해서 잡은 게 아니고 아니라... 약간 잡아갔다. 어. 예전에 그게 되게 많았다잖아요. 그래서 아르헨티나 이런 데 보면은 나치 애들이 되게 많이 도망갔잖아. 전쟁 끝나고 나서. 그 이스라엘 모사드나 이스라엘 애들이 막 잡아들였대. 네. 그 요원들 보내가지고. 그래서 그 제가 알기로는 그 독일에 굉장히 유명한 그 나치 그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네. 그렇게 모사드가 잡아간 걸로 아는데 네. 아르헨티나 정부에서 막 그 항의를 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네. 그 왜냐하면은 그 아르헨티나도 경찰이 있을 거고 정부부가 있는데 이스라엘 입장에서 그 무작위로 사람들을 납치해 가버리니까 물론 뭐 잘못한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 뭐 페트로 비엔남 회장 같은 경우도 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일단 뭐 그래서 다시 돌아가자면은 뭐 1,500만 원 받아 먹었는데 잡혀갔다는 얘기야.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그거잖아요. 진짜 뭐. 감사를 해야 될 사람이 비지를 저지르면은 이거 대책은 아까 2%가 말한 대로 네. 그 전지전력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비리를 저지르면 그거에 대한 감시를 감시는 누가 할 거냐. 라는 거죠. 근데 대한민국은 이런 거에서 엄청 대단한 거 아닙니까? 아, 대단한 국민이 거야. 견제를 하는 거야. 국민이 견제하는 촛불로. 거죠. 촛불로 견제를 하고 뭐 여러 가지 네. 해서 물론 뭐 100%다 견제를 할 수 없죠. 사실은 뭐 안 되죠. 안 되겠지만 네. 그런 의미로 여러 가지로 그 이외로 생각했을 때는 되게 선진국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러면서 뭐 아까 뭐 공무원들이 뭐 그 결혼 신랑감 1등이다. 그거 맞는 말이잖아요. 대학교 순위를 보시면은 세관 공무원. 세관 공무원은 뭐 학교는 아니니까 예를 들면은 그 위에 나오는 것도 이제 그 뭐 당에 들어가는 학교 제외하고 나서는 대학교 순위가 의대보다 높은 데가 이제 의대보다 높은 데가 이제 공안대학교, 공안대 군인대학교, 군인대학교 그리고 그거지 않습니까? 그 소방대학교. 소방대학교. 생각하면 웃기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 중에서는 왜 소방대학교 의대보다 인기가 좋냐? 왜 경찰대 나오면은 경찰 하니까. 그렇죠. 소방대학교 나오면 걔들이 이제 소방 시설 찾아다니면서 아 그렇죠. 이제 설렁설렁 다니면서 이제 할 수 이 있. 소방 시설을 감찰할 때가 됐는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학 랭킹만 봐도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사실 같은 경우는. 소방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지난번에 저 2%가 저보고 이제 소방 기관 쪽으로 아는 인맥이 있냐고 자꾸 여쭤보면서 그 감사가 나왔는데 서류가 없어가지고 옛날에 한번 그랬었죠. 뭐 몇 천만 원인가 몇 억인가를 요구받았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몇 억까지는 아니고 사실은 몇 억은 네. 회사 문을 닫아야 되니까 이제 회사 그렇죠. 생활할 때 소방 쪽에서 뭐 이제 얘기를 하는데 다들 이제 와가지고는 뭐 틀린 얘기는 아닐 거예요. 왜냐면은 걔들도 데이터를 바탕으로 무언가를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제가 봤을 때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은 그 법에 맞춰서 시공 못한 인테리어 업체라든지 그 시공업체가 문제인 거고 사실은. 네. 근데 그게 어쨌건 간에 그걸 다시 수정을 하려면 돈이 들어가니까 이제 뭐 그 친구들이 한번 얘기를 했었죠. 이제 그냥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제가 1,500만 원 정도를 받고 근데 사실은 되게 부패하고 그래서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기사가 많이 나올 겁니다. 사실은 베트남이 지금은 아직까지는 여기도 좀 쉬쉬한 편이고 조용한 편이긴 한데 또 워낙 아까 엄사장이 말한 것처럼 이제 그 사람이 말은 지켜야 되니까 최소한 꼬리는 아니더라도 몸통은 아니더라도 그 하반신 정도는 쳐낼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올해 안에는 아마. 그래야죠.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얘기 많이 들을 거고 예전처럼 그래도 바뀌진 않을 것 같다 하다. 이제 좀 예를 들면 뭐 한국처럼 김영란법 같이 예를 들면은 뭐 김영란법은 아니라고 하던데 또 뭐 부패방지 방지법이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 하더라고. 김영란법이라고 얘기하는 자체가 이게 부패랑 관련 없다라고 이제 우리끼리 프레임을 짜는 거기 때문에 약간 뭐 그 얘기를 하는 부패방지 방지법인가 그거가 그 정도의 그 임팩트 있는 게 아니면은 사실은 여기도 한국은 진짜 그런 거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지금 이번 그 김영란법으로 그렇죠.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얼마 이상에 네. 대해서는 밥도 먹어서는 안 되고 뭐 이런. 뭐 일례를 말씀드리자면 제 친구가 대구시청에 건설 공무원 하거든요. 지금 네. 건설 공무원 하고 있는 친구인데 밥을 못 먹는데 밖에 나가서. 그게 문제가 될까봐. 문제 될까봐. 그러니까 예전처럼 뭐 상품권을 주세요, 명절에 양주를 주세요, 뭐 그 돈을 주세요 이게 아니고 밖에 나가서 손님들이랑 밥을 못 먹는데요, 걔들이. 가격 그 3만 원 이하로 3만 원이었는데 3만 원짜리 밥이 어딨어요? 예를 들면 그냥 뭐 그것도 그렇지만 와가지고 엄 사장님 그 식사 함께 하시죠 해가지고 제가 그 18,800원짜리 밥 한 끼 이런 느낌 아니잖아 사실은 그 공무원들이랑 밥을 먹을 때 말이. 그러니까 요즘에 그리고 심지어 그것도 조심스럽대. 3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밑에 밥을 먹을 때도 싸게 주고 먹을 때도
되게 조심스럽다면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한국은 진짜로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클린한. 클린하진 않다고 생각하는데 뭐 클린한 편이라고 그러니까 생각해. 이게 한국도 뭔가 이게 그런 그 법의 잣대가 민중한테 너무 이렇게 빡빡하게 돼 있는 거지. 근데 위에 사람들은 또 큰 돈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지 않겠습니까? 네, 여튼 또 지금 제가 최근에 그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2%가 말한 대로 그 이번에 문무인 푸종 서기장이 얘기하는 그 부정부패 박응지에 대해서 나온 게 있는데 이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이번 사정 바람의 배경으로는 정치적 파워 게임이다. 파워 게임이요 사실. 네, 마쿠 투쟁, 네. 정권 안정을 위한 포석 등으로 엇갈린다고 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난 여기 언제 쪽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한 동영상이 그 호치민 공항 앞에서 공안이 네. 운전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서 챙기는 모습이 촬영한 동영상이 떴다고 하고 이런 걸 보면서 이런 그 저기 뭐야 서기장의 열심한 노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밑에 있는 데는 다 똑같이 돌아간다. 그렇죠. 도대체 뭐가 바뀌고 있냐라는 사람들이 불만이 나오고 있다. 예전에 제가 유튜브 컨텐츠를 한번 생각했었거든. 어떤 거? 그 우리가 약간 범법도 아닌 탈법도 아닌 걸 하면은 애들이 와가지고 돈 달라고 하잖아. 네. 그거를 몰래 카메라를 찍어가지고 이거 우리 푸종 형님도 막 밀어줄 거 아니야 이런 거는. 야씨 새끼들 하면서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네. 그 그런 약간 몰래 카메라 딱 해가지고 그다음에 뭐 일례나 말씀드리면 오토바이 운전면허를 가지고 운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아무도 없진 않고. 아니 그 한국 사람 중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어요. 98%는 없을 것 같아요. 98%는 없을 것 같아. 네. 그러니까 그 2%는 잘못 만드신 분이고 여기. 아, 그렇지 실수. 그러니까 뭐 필요 없는 건데 잘못 만드신 거고 실수로 만드신 거고 그분들은. 그러니까 그런 거 예를 들면은 걸리면은 대부분 다 돈을 주고 빼는데 몰래 카메라 탁 찍어가지고 이렇게 유튜브에 빵 올리면은 베트남 애들이 야이 새끼들 하면서 이렇게 좋아하지 않겠나라는 생각했는데 그건 또 저희가 또 잘못하면 잡혀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그건 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뭐 부정부패가 바뀌고 파워 게임일까요? 왜냐면은 그 시진핑 씨가 내가 봤을 때 지금 정적 제거한 것처럼 똑같이 할 것 같아 이거. 왜냐면은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죄 없는 사람에게 돌을 던져라 하는데 점사 어디 있겠습니까? 없어. 다 똑같은 사람이니까. 네. 어차피 그 자리도 다 돈을 주고 올라간 자리고 사실은 누군가의 힘을 빌어서 올라간 자리니까. 그래서 뭐 이런 얘기는 하지 말고 저희가 살면서 봤던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그런 거 어떻게? 그 살면서 봤던 이야기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변리사 시험이 없다. 그 합격자가 없다. 라는 것도 저는 일종의 그걸로 보거든요. 베트남이 인구가 1억인데 어떻게 변리사 200밖에 없어? 시장이 작아서 그럴 걸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약간 그 뭔가 그 세습의 문제? 네. 그러면서 저희 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하노이 쪽에서 제일 큰 지적재산권 사무실, 베트남 사무실 가니 네. 거기 아주머니가 나오시더라고 사장님이. 어떻게 아시냐 얘기를 하니까 딱 첫 얘기가 그거였어요. 우리 아버지가 여기 뭐죠 그 IP 인텔렉츄얼 프로퍼티 센터에서 일하다 나오셔가지고 회사 차린 거다. 그래서 뭐 좀 이렇게 좀 디피컬트한 사건들을 주면 어떡하냐. 아 문제 없다면서 우리는. 네. 그 뭐겠습니까? 다 그게 뭔가 그 베트남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이죠. 그 관해라고. 관해. 그 중국말로 표현하면 관시라고. 관시랑은 좀 하는- 다른 느낌 같아. 관시는 약간 비즈니스적으로 엮인 것 같고, 네. 관해는 막 내가 동생하자 뭐 이런 느낌이라 가지고 약간 인맥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움직이고 그리고 그 관해를 만들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다 밥 먹고 다시 와이로를 먹여야 되는 골프 거잖아. 한번 치고. 그렇죠. 와이로 먹여야 되는 관해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딱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되게 강조를 하는 것도 제가 살면서 봤던 일례였고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또 뭐 예를 들면 저 업을 얘기를 하자면 저희 변호사가 항상 좋아하는 말 있죠. 관해라는 얘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관해라는 말 되게 좋아요. 관해를 되게 좋아합니다. 왜? 그러니까 그 연비엔 더 꺼관에 일하는 친구랑 연비엔 꺼관이 뭐냐면 그 이제 저기 공무원 관공서에 일하는 공공서 친구랑 오피스 네. 관해가 좋아야 된다. 근데 이게 관해라는 말이 그 한국말로 바뀌어보면 이게 관계라는 관계인데. 말인데 그냥 재미삼아 얘기하는데 네. 그런 그 성관계도 관계잖아요. 네. 그것도 관해라는 말 쓰더라고. 아, 그래요? 너 걔랑 관계 했다 안 했다 이런 것도 관해 똑같이 말씀하고 합니다. 네. 아 그래요? 네.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그 관해를 왜 만들어야 되냐라고 하면 이제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관해가 좋지 않으면 서류를 검토를 안 해준다는 거지 애들이. 뭐 그렇죠. 예를 들면 그런 게 많아요. 글자체를 막 트집을 잡는데
트집 잡으려고 하면 끝도 끝도 없습니다. 없죠. 네. 글자 포인트가 이상하다. 뭐 아. 그런 얘기까지 한대요. 예를 들면은 처음에 변호사가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도장 찍는 방법이 있다면서 베트남에. 그런 게 있어요? 그 예를 들면은 도장을 찍고 여기 3시 방향으로 사인을 하고 뭐 6시 방향으로 이거를 적고 뭐 지금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지금 제가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왜 필요하냐면서 아니 이런 것도 다 트집을 잡는다는 거지. 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물론 중요하죠. 관공서에 들어가는 서류 형식이라든지 양식은 되게 중요하지만 예를 들면은 뭐 회사에서 나가는 서류가 회사에서 관공서로 나가는 서류가 글자 포인트가 몇 포인트인지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 한국 같은 경우는. 전혀 중요하지 않죠. 그렇죠. 왜냐면은 진짜로 중요하다 싶으면은 그쪽에서 나오는 양식 그대로 우리가 쓰면 되는 건데. 그렇죠. 예를 들면 저희가 가지고 가는 모든 서류에 대해서 이제 트집을 잡을 수 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냥 그 와이로가 들어간다는 거. 야, 그런데 뭐 네. 아무래도 와이가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요거에 그 와이로에 대한 기준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또 네네네. 요거에 대해서는 얼마 얼마 정도, 정도. 요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게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네. 요거는 와이로는 와이로 돼. 그냥 시스템적인 와이로. 그렇죠. 그런데 생각보다 제 입장에서는 되게 돈이 커요, 그게. 네. 왜냐면은 제가 느끼기에는 야, 이거 하나 이렇게 받아라는 것들이 있어요. 왜냐면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러죠. 베트남 왜 이렇게 뭐 서류 처리하고 이게 비싸요. 비쌀 수밖에 없죠. 그 한국 돈 받으면 우리는 맞는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비리는 뭐 많이 보셨고 많이 보고 있죠. 그리고 제가 뭐 그런 네. 정도까지 사람이 안 돼봐서 모르겠는데 그런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들은 그런 그 대관 업무 네. 이런 뭔가 공무원들 높은 고위 공직자들 관계자들하고 업무를 전담으로 처리하는 담당자가 있고 그런 사람들한테 정기적으로 네. 그 밉보이지 않기 위한 뭔가 서류 처리들이 빨리빨리 되게 하기 위한 것들을 조치를 하는데 요거에 하는 것도 방법과 노하우가 있다고 그렇게 맞죠. 얘기를 해요. 예. 이것도 티나게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아. 되면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게 보이는 선에서 이것들을 잘 처리할 수 있는 뭐 노하우들도 있고 해서 뭐 이런 사람들도 특별히 채용하고 뭐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채용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은 사업장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가 많이 보죠. 공안 어디 세관 어디 친구들 지분 태운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범죄자처럼 거기에 뭐 지분 태워서 맞아 뭐 이런 것처럼 빠찡고 하는데 그렇게 해야지 그 사람들 뒤를 봐준다는 거죠. 그 사람들 명의가 올라가 있어야지 조용히 좀 입 다무는 네. 거고. 그 대표적으로는 뭐 포추나 호텔이 있을 수가 있겠죠. 뭐 그런 것들 있죠. 예를 들면 거기 뭐 예전에 네. 전 뭐 장관이니 차관이니 뭐 장군이니 뭐 이런 사람들 그 뭐 남북 유일하게 네. 저기 그 뭐 전혀 문제 안 되게 노래방부터 호텔까지 원스톱으로 저는 해결되는 원스톱 서비스가 제공하는 호텔이 예를 들면은 그것 다 네. 하는 것들 뭐 그런 거 되게 많죠. 그러고 나서 또 뭐 아까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기억이 안 나네. 아까 우리 박린 얘기를 했으니까 생각나는 게 박린 쪽에 회계사무소가 굉장히 유명한 데가 하나 있대. 박린에 회계사무소. 회계사무소 회계 기장 봐주고 이제 해주는 데인데 그래 왜 그러냐라고 하니 박린 공무원이 그걸 한대. 아 공무원. 박린의 세관에 일하는 세무서에 일하는 공무원이 네. 그거 일을 한대요. 수접 뛰는 건가? 자기 명의는 아니겠지만 뭐 이름 하나 걸어놓고 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꽤나 높은 사람이겠죠 그 사람이 아마. 뭐 그 사람이 지금 날아갔을 수도 있고 모르겠지만도. 그러니까 영업을 그렇게 한다잖아. 이거 내가 어디 보고 내가 이거 다 컨펌하는 데서 저 그런 적 있어요. 제가 그 최근에 한국 그 회사 중에서 네. 세차하는 회사가 네. 베트남에 진출을 하려고 네. 문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세차 회사가 그런 사람이 세차하는 게 아니라 자동 그 뭐지 기계 코인 세차. 세차 같은 거야. 아. 코인 세차. 그래서 돈을 내면은 하는데 네. 뭐 결국은 그 회사가 진출을 뭐안 했죠. 네. 왜냐하면 여기는 그 코인을 넣고 셀프 세차 할 만큼 되지가 않는 게 아직까지는. 인건비가 싸니까. 그렇죠. 아직까지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오면서 이제 저희가 시장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들이 한국 업체가 진출해가지고는 받아야 될 환경적인 라이센스, 폐수, 오폐수 처리에 대한 것들이 꽤 복잡하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런 베트남에 있는 그런 세차를 하고 있는 업체들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냐? 그러면 아무도 없다라는 결론으로 내려갔는데 한국 사람이 외국인 투자로 이걸 하려고 하면은 이런 라이센스가 필요한데 그 시장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라이센싱을 전문으로 한다는 환경 전문 업체를 찾아갔더니 거기 왔던 사람이 명함을 내미는 게 자기는 이 환경청의 공무원이다라는 거예요. 맞아. 근데 이거를 빼달라는 거야. 자기가 그거에 실제로 있다는 사실은 이건 빼주고 자기는 공무원인데 그 라이센스를 받는 절차가 안 복잡해. 근데 비용 요구한 게 꽤 크거든요. 맞아. 왜 그러냐면은 내가 있으니까 처리가 바로 되니까
그냥 너는 여기다 이거 하면은 라이센스는 나를 통해서 나온다. 야, 맞아. 되게 맥락이었어. 많죠. 그러면서 그쪽에 방림 쪽에 많은 업체들이 거기에 세무서를 맡기고 더 골 때리는 얘기 뭔지 알아요? 골 때리는 편은 상관없지. 골 때리는 내 방송이니까. 그래서 최근에 하노이 쪽에 네. 그 물류 업체들이 난리가 한번 났었어요. 그 명절 끼고 아니 그거 말고 그 베트남 물류 업체가 하나 딱 생겼는 거야 갑자기. 네. 그러면서 그 업체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영업을 하더래. 공격적으로 어떻게 영업을 하냐면은 그 영업사원이 한국 회사들이나 외국에서 찾아다니면서 그 얘기를 한대요. 나 여기 베트남 물류업체 출신이다. 네. 영업을 왔다. 그런 얘기 하면은 한국 사람들 웃는 거죠. 뭔데 뭔데? 왔냐? 새로운 생긴 놈이 뭐 엄마 그 얘기를 한대. 나 여기 세관장 라인이라고. 세관장 친척이 하는 회사래 거기가. 하노이 세관장 친척이 영업을 그렇게 뛴대요. 우리가 안 쓰면 너 물류 안 빼준다고 물건을. 그래서 많은 외국 업체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그 회사 물건을 써야 된대. 물류 통관을.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게 네. 아마 몇 달 전까지 업데이트 내용이니까. 영업사원들이 뭐 아유 사장님 술 한잔 하시죠. 그게 요번에 제가 그 좋은 술을 가지고 왔고요. 이런 게 아니고 명함점에서 그 얘기를 한다잖아. 우리 회사 세관장 라인이라고. 세관장 친척이 하는 데다. 그럴 수 있죠. 그러면서 딱 그 얘기를 한다잖아. 안 쓰면 두고 보라고. 그래서 아직까지 그렇다는 거죠. 근데 베트남에 이제 그런 네. 한국 물건이나 외국 물건들이 쉽게 들어오잖아요. 네. 이게 그 세관만 조금만 통과하면 들어오는데 그때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분이었어. 와이모 씨께서 네. 이쪽 분야에서 일을 하시면서 했던 경험을 말씀해 주셨던 게 그쪽 세관 쪽으로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얼마다. 상납비가 그리고 있다. 그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국내로 연수를 시켜주는 것도 1년에 몇 명씩 정해져 그렇죠, 있고 그렇죠. 아무 대가 없이 없죠. 아무 대가 없던 건 아니지. 물건이 들어오게 도와주니까 뭐 이런 얘기를 들었던 기억도 나긴 나네요. 뭐 그러면서 정기적으로 뭐 몇백 정도로 상납을 하고 그 수많은 물류업체들 다 거기 상납을 하고 있고. 네. 근데 이제 거기가 가게를 차렸다잖아. 가게를 차렸죠. 차렸대. 왜냐면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 왜냐면 얘들도 임기가 있고 이제 그 뭐랄까요 지금 돈을 주고 이 자리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다시 뭐 말씀드리자면 베트남에서 공직에 올라가려면은 다 돈을 써야 됩니다. 사실은. 그 제가 예전에도 그 우리 베트남의 문제점에 대해서 의사 막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그쵸. 왜 여행 가이드를 하냐? 집에 돈이 없으면 좋은 병원은 못 간대요. 돈이 없으면 좋은 병원을 못 가는 거야. 그 제 옛날 여자친구가 또 그 대학교에서 좀 일을 하고 싶어서 옛날에 했었는데 네. 돈을 안 주면 대학교에서 교직원으로 일을 못 한다는 거지. 그러면서 그 돈을 받은 걸로 어디를 가냐면 더 높은 자리에서 윗사람들 돈을 쓰는 거고. 지금 약간 그 뭐랄까요 상납의 피라미드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윗사람들은 얼마 먹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뭐 관심도 없을 거고 밑에 애들 얼마 먹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그래서 이제 세관 쪽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국 사람들이 많이 만나다 보니 그런 식으로 일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걔들이 가게를 차렸다. 업장을 차렸다잖아요, 자기는. 그렇죠. 그럼 업장을 통해야죠. 왜냐면은 자기 임기가 끝나고 나면은 지금까지 쓴 돈을 뽑아야 되잖아. 그쵸. 지금까지 10수년 동안 내가 여기 이자료를 걸려 쓴 돈이 있으면 그거 뭡니까 그 감가상각이 아니죠 그 뭐 있잖아요. 학생회장이 되면은 뭐 차라는데 뽑는다. 그렇죠. 지금까지 그 먹인 술값도 있으면 그쵸. 뽑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뭐 이건 고객 정보라서 더 좀 황당하긴 한데 뭐 많지 않습니까? 또 제가 엄상한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하이퐁 세관 얘기 막 이런 거. 기가 막혀요 걔들 같은 경우. 술 들어오고 뭐 이런 얘기도 있었었고. 그러니까 예전에 뭐 소주 한번 들여오겠다고 손님 한 분이 오셨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 업체를 못 내거든요. 주류 통판 같은 경우는 되게 문제가 많기 때문에 한국도 외국인한테는 안 준다 그러더라고요. 잘 그런 거는. 그분도 그래서 하이퐁 쪽에 세관 한 분 끼고는 제가 알기로는 업장을 낸 걸로 기억해. 그렇다라고 하면서 많이 먹고. 근데 이것도 지금 뭐 세관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네. 우리 그냥 근처에서 볼 수 있는 일들이 네. 이를테면 뭐 그 옛날에 저기 그 이런 회계장 비리 뭐 이런 얘기 한번 해주시죠. 예전에 저희 또 회계 직원이 회계를 잘 해요. 그리고 그 네. 친구도 이제 다른 회사 가면은 회계장도 높은 자리 할 수 있는 친구고 한데 예전에 제가 뭐 그때 한번 그 얘기를 들은 거야. 예전에 누가 한번 우리 저희 옛날 다닌 회사가 회계장이 잘하냐에 대해서 저희 이제 한국 사람들끼리 술자리에서 한번 얘기가 나온 게 있어요. 제가. 네, 그때 저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회계장 잘하고 있냐? 왜냐면 저희가 아무리 여기서 회계니 재무니 이렇게 일을 하신 분들이지만 베트남과 사실은 뭐 한국이나 뭐 회계 시스템은 비슷하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베트남어가 들어가고 베트남 그게 들어가다 보니까 한국 분들이 잘 캐치를 못 하시죠. 저희가 파악을 하려고 노력해서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 많이 분명히 있어요. 있죠, 많죠. 네. 사실은 그래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회계하는 친구들이 사실은 좀 돈을 많이 가져가거든요. 부정부패 일하는 이유가 또 그냥 무조건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없지만 뭐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없죠. 거고. 없죠 사실은. 네. 이제 물론 그런- 그게 티 안 나게 하면 그냥 안 하는 거죠, 그거는. 안 하는 거죠. 안 걸리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안 걸리면 안 하는 거야. 근데 좀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느낌적으로 이건 너무 왜냐면 이 친구가 너무 파워가 세진 거 사실은 회사에서 베트남에서 유독 힘 있는 친구들이 보면은 돈 만지는 친구들이 한국도 그렇지만 아, 그쵸. 돈 많은 사람은 언제든지 파워가 있죠. 근데 왜냐면은 회계를 한국 사람이 볼 수가 없어요 사실. 없죠, 그거는. 그렇죠.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누가 태클을 걸 수 있잖아. 한국말로 한국 회계 장부 보면서 이상해 라고 할 수 있는데 베트남 사람들한테는 말하기 쉽지 않단 말인 거죠. 그래서 회계하는 친구들이 보통 힘이 좀 있죠. 회사에서 보통. 그쵸. 회사나 회계 통역하는 친구들이 힘이 좀 있는데 좀 제가 그냥 그냥 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때 이 프로가 했던 얘기를 좀 아. 들어보면은 이 프로가 이제 일을 하는데 옛날 네. 직장 생활 할 때 네. 자기가 생각할 때는 내가 이렇게 일을 하고 다른 사람들 일을 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꽤 큰데 회사는 항상 마이너스다라고 그러니까, 하는데 네. 그치 그걸 이해할 수가 없다. 이거 난 뭔가 좀 나는 모든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나 하는 아니, 의심을. 물론 뭐 정리를 하자면은 그것 때문에 적정한 건 아니었는데 일단 의심은 그렇게 시작된 거였어요. 아. 사실은 이상하다 하면서 이제 어찌하자 하다가 이제 회계하는 친구들한테 이제 묻다 보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 엄사장한테 얘기한 것처럼 그 회계장들 모임이 있대요. 약간 온라인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네, 뭔가 회계장들이 서로 모여서 의견을 정보 공유하고 이제 의견 제시하는 그렇지. 이런 것들이 하나가 네이버 카페 같은 게 있었던 거지.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제가 얘기를 들은 거죠. 그 저희 회계 보는 친구가 딱 보여주더라고요. 그걸 이렇게 이제 하면서 자리를 사고 판다. 회계장 자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뭐 온라인상에다가 띄워가지고 누가 모집돼서 오는 것처럼 보일 수 보일 수 있겠지만 있지만 실제로 그 회계장 네트워크 내에서 그 자리가 번번이 공유되는 거죠. 자리를- 그거는 회계장 자리는 권력이기 때문에. 권력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어차피 한국 법인장님들도 그렇고 사장님도 그렇고 회계장 면접을 볼 때 회계장을 끼고 보는 거지 기존. 기존 경장 끼고보고 그 사람들의 입김이 무시를 못하니까 무시를 못하니까 이제 그러면은 전임 회계장이 이 친구 잘하는 것 같아요라고 해서 그러면 잘하는 이 친구를 뽑는 걸로 하자라고 해서 그 많은 사장님과 법인장님 분들은 본인 스스로 결정을 했다고 판단하시는데 사실은 그 결정까지 오는 과정과 수많은 밑밥 작업들이 그 과정에서 이제 앞에서 말한 그 자리를 사고 파는 매관 매직을 하는 자리에서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근데 제가 생각할 땐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발생되는 일들을 무조건 막냐 못 막을 못 것 같아요. 막죠. 대신에 이제 최대한 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를 하되 티가 안 나면은 그냥 문제 없구나 정도로 넘어가시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정보가 싶고. 그런 공유를 다 하더라고. 여기 음. 자리 얼마에 자기가 나오고 예상 수익 얼마고 약간 법인장 스타일은 어떻고 이제 이런 것 같아서 자기네들끼리 약간 물론 그게 뭐 공공연하게 나오는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네. 이제 이런 얘기들끼리도 자기네들이 한다라고 하면서 뭐 그런 것도 많죠. 삼성 이런 데 HR 애들이 많이 먹는다더라고. 삼성 이런 데 들어간다는 게 어떻게든 저도 왜 삼성에서 일을 하려는지 알겠는데 삼성이 월급 많이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베트남 애들도 이제 그걸 안다는 거지. 베트남 친구들도 야 삼성에서 일을 했으면 얘들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일을 할 줄 안다라는 그 뭐 HR 회계 뭐 기타 뭐 있지 않습니까? 기획인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 기준점이 생긴다는 거기 때문에 면접을 볼 때 되게 우대를 본대요 사실은. 삼성 같은 경우는 스텝업을 하기 위한 약간 디딤돌로 많이 생각한다 그러더라고. 최근에 보면 빈패스트 이런 같은 경우는 월급 되게 많이 준다 그러잖아. 그렇죠. 빈패스트 회계 같은 거 하면 3,000불씩 준대. 뭐 엔지니어도 3,000원씩 준다는데요. 뭐. 그 2,500불 3,000불 준다잖아. 삼성이 1,500불 2,000불 준다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친구들 뽑기 위해서 기준을 보는 게 한국 기업 삼성에서 일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메리트를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거기서 일을 하고 싶어 한대요. 2, 3년 정도. 근데 그 자리를 뽑는 HR 직원들 같은 경우가 굉장히 이거를 와이론을 좀 먹는다 그러더라고.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뭐 몇 달치 월급 정도를 주면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런 건 되게 아직까지도 베트남 사람들 사이에서는 되게 비일비재하다.
그 또 그 얘기 있잖아요. 뭐. 그 자동차 기사 뭐. 기름값. 그거는 뭐 너무 사소한 거라서 좀 얘기하기는 그렇긴 한데 저기 뭐 기사분들도 많이 하죠. 기름 많이 먹고. 요거를 막으려고 했더니 기사가 나가더라. 하더라. 예를 들면은 뭐 제 회사에 예전에 뭐 일을 좀 해가지고 자동차 좀 운전 쪽 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기사들이 기름을 많이 삥땅을 치는 거죠, 속된 말로. 삥땅을 치면은 막 얘기를 하면 그 친구 나간다. 왜 나가냐라고 하면은 그거 조금 해먹는 것도 막아버리면은 그게 내가 뭐 먹고 사느냐고. 그 친구들은 그걸 월급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30만 원 버는 친구가 기름값으로 월에 20만 원 더 가져가는 거를 월급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또 되게 좀 한국 분들이 좀 분하시지만 좀 넘어가셔야 된다. 네. 라는 거고 뭐 기름가 뭐 비슷비슷하죠 사실은 뭐 워낙 비리란 게 많아가지고 뭐 설명드리기도 좀 그렇네 사실 뭐랄까 최근에 있었던 그 뭐랄까 그 빈그룹 아파트 감리가 얼마나 받아먹었을까 그거 그 캐피탈 네네. 그 앞집에 문이 안 열린다 건설 감리가 얼마나 해먹었을까요 그거 컨펌 주려고 뭐 그런 것들 뭐 또 우리가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뭐 있을까? 우리 옛날에 봤던 그 노래방 단속 나왔다는 그것도 네. 수고만 온 거잖아. 저 예전에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가 커피집에서 녹음을 하다가 베란다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옆에 노래방에 꽁안들 찾아온 거예요. 그냥 그때 똑똑똑. 똑똑똑 해가지고 꽁안들이 핸드폰 게임하면서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삐끼가 딱 올라오는 거지 웨이터가 올라와서 저거 금방 갈 거예요. 사장님 괜찮아요. 저희 금방 갈 거예요. 진짜 금방 갔죠. 뭐 그런 것들 또 뭐가 있죠 또 비리 없어요 엄청 보면서 살면서 뭐 오토바이 뭐 이런 건 너무 사소해가지고 그 요즘 좀 하고 그런가 우리 저희 아는 친구 하나가 또 그 있지 않습니까 또 그 우리 또 엘리베이터 추락한 그 얘기 있겠네요. 그렇지 그 베트남에서 엘리베이터 추락해서 뉴스까지 난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렇죠. 온라인 뉴스에도 나오고 CCTV 영상이 막 공개되고. 생생하게 공개되기도 해서 네. 했던 친구인데 결국 그 친구는 돈을 못 받았죠. 그게 저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게 네. 만약 이런 사건이 네. 한국에서 났거나 뭐 미국에서 났으면은 은퇴했다. 은퇴했죠. 건물 하나 사는 건데. 그렇죠. 미국에서 났으면은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대박 난 거고 무조건 은퇴. 한국에서 났으면은 그냥 삶이 좀 수월해지지 않을까. 수월해졌나. 미국은 100% 은퇴고 이거는 사실 엘리베이터 추락을 했어요. 미국에선 뭐 저기 뜨거운 물 경고 없는 상태에서 뜨거운 물 한 맞았다고 뭐 300억짜리 맞고 막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좀 이상하다라긴 한데. 좀 이상한 나라긴 하죠. 그렇죠. 하여튼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친구가 소송을 했는데 소송까지 못 갔죠. 결국 흐지부지 됐거든요. 네, 근데 뭐 변호사도 선임하고 돈도 많이 깨졌는데 결국은 받은 게 하나도 없는 상태로 끝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뭐 얘기가 어차피 그 큰 기업을 개인이 상대해서는 못 이기는 건 맞는데 그 친구 생각은 약간 계속 변호사가 그냥 이 돈 받고 떨어지라는 식으로 계속 얘기를 했대. 이제 그만하시고 못 이긴다라고 해서 지금 생각에 변호사가 수임료도 여기도 받고 거기도 수임료를 받지 않았나. 그랬겠죠. 어디가 뭐 더 많이 주느냐. 너 많이 주느냐를 아마 그 쇼당을 본다고 하죠. 그 고수노동으로 쇼당을 봐가지고 아마 그쪽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냐라는 생각 들더라고요. 그냥 네. 그래서 계속 변호사가 이상하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변호사 이상하다. 계속 뭐 시작도 안 했는데 계속 이걸 묻으려고 한다 그러면서 뭐 그랬다라고 해서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돈을 못 받았죠. 하나도 받았나요? 조금 받았대요. 그냥. 치료비만 받았나? 치료비만 받는 수준으로 마무리했다면서. 네. 그래서 그냥 다 믿지 마시라. 변호사도 양쪽 모두에 다 돈을 받았을 거다라는 결론이고 또 뭐 없어요, 딴 거. 아니 뭐 워낙 그 서류를 받기 위한 과정에서 요구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는 뭐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고 저도 똑같이 그냥 경험해서 아는 거니까 뭐 물건 들어올 때 이유 없이 짐 통과시켜서 뭐가 동일한 품목이 많다 뭐 1000조가리가 많아 보인다 그러면 또 잡아가지고 지난번에 그 2% 동영상까지 틀어서 보여줬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동영상이요? 컴퓨터가 2개 있어서 그런 거 뭐 세관들 와가지고 네. 뭐 그런 것도 너무 사소한 얘기라 가지고 사실은 뭐 말하기도 그런데요 사실은. 그래서 하여튼 뭐 문제는 이러한 문제가 갈수록 줄어들기를 바라면서 베트남 정부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 아마 세상이 바뀔 거고 이제 좀 더 음성적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처럼 대놓고 야 조가 아니고 예를 들면 뭐 좀 홍삼 세트라도 하나 조로 바뀌지 않겠냐. 근데 베트남도 한국도 분명 이런 적이 있었잖아요. 많았죠. 이게 바뀌는 계기가 뭐였을까요?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부조리와 불합리에 대해서. 그리고 한국은 언제부터 바뀌었지 이게 근데? 점차적으로 바뀌지 않았겠어요? 근데 한국은 워낙 이게 주기적으로 나오잖아요. 부정부패, 기업 총수가 잡혀 들어갔니 뭐니 해가지고 계속 때리니까 사람들이 좀 경각심이 있는 건데 네. 베트남도 이게 아마 계속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제 좀 네, 한국은 이제 선출직을 그 공무원을 뽑을 때 선거를 하는 걸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선거에서 뭔가 이런 부정부패와 부정부패야. 연루된 게 있으면은 너무 치명적이기 때문에 대통령도 이를테면 뭐 민정수석실 이런 데서 그렇죠. 이렇게 본인들 친인척 비리 관리 이런 걸 철저하게 하는데 대통령인 자신도 친인척 비리 관리를 하는데 일반 뭐 공무원들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말할 것도 없고 사실은 좀 먹고 살기가 괜찮아지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사실은 그때 저희가 저번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 빈부격차에 대해서 사람들이 심각하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냥 뭐 그런갑다. 왜냐면은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제가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하노이는 바쉐론 콘스탄틴이나 피아제 매장이 있어요. 그 명품 매장 말씀하시는 거죠? 그 시계 하나에 뭐 몇천만 1억씩 하는 시계들 대구는 없거든요. 부산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서울에도 몇 군데 있나 모르겠어. 나 다시 네. 말하면 그런 매장들이 그게 뭐냐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그런 거에 대해서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인데 아직까지는 뭔가 다들 밥벌이가 이제 좀 중하다 보니 좀 이거에 대해서 좀 침묵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경제 발전이 멈추면은 아마 이 얘기는 나올 거고 그리고 우리 뭐 시진핑 씨가 계속 지금 그 드라이브 걸러 가잖아. 지금 없는 지표 있는 지표 꺼내가지고 지금 그리고 시진핑 씨가 되기 전에 있던 수많은 대통령들 뭐 중국은 총리라고 하나? 뭐 중국은 저기 그 뭐 총통 뭐지? 총통 뭐 그런 거 주석. 주석. 그 사람들도 비리가 있었지만도 중국 사람들도 침묵했잖아요. 왜냐면은 해 12%씩 10%씩 성장한다는데 뭐 누가 불만을 가지겠냐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시진핑 씨가 지금 약간 그거를 덮어 쓴 거가 첫 번째고, 왜냐면 중국이 이제 정체되는 단계가 왔는데 자기가 이제 임기를 가진 거고, 두 번째가 이제 그거를 좀 무마시키려고 하면 이제 그 비리 관련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베트남도 이제 이게 좀 더 심해지지 않겠냐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거의 답은 그 깨어있는 시민이 요것들을 바꾸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정치는 이렇게 그 선거라는 걸로 바뀌는 요거를 건데.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데 네. 이 나라에는 분명한 선거라는 절차가 없기 때문에 있긴 있습니다. 국회의원 여기 선거로 뽑긴 뽑는데 네. 엄밀히 따지면 이 선거가 제대로 된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선거에서 이제 이렇게 양당이 치열하게 싸우면서 상대방의 그런 그 나쁜 점들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하는 절차가 있으면은 요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안 할 것 같은데 요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견제구를 던질 데가 없고. 네. 그리고 아까 그리고 요게 이제 또 뭐 그 와이로를 매기는 나라잖아요. 내가 이를테면 2%가 하는 잘못을 봤어. 네. 근데 그 와이로를 먹어. 그럼 내가 와이로를 먹는 것을 보는 또 비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나한테 너 먹었지? 아니면 신고한다? 나한테 와이로 매겨. 그럼 요거 이게 와이로에 꼬리를 무는 나라다 보니 이 사회가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앞으로는 조금 더 크게 나올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네. 이제 딱 경제 성장에 멈춰가지고 이제 주위를 둘러보는 세상에 오게 되면 뭐 말도 못할 것 같아. 세관하는 친구들은 그런 얘기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은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은 그때 봤던 그 BMW 탔던 그 베트남 친구 지인들이 되게 잘 사는 사람이 많은데 다들 어디냐고 하면은 그쪽에서 지금 뭐 라오까이 뭐 중국 국경에 있는 사람들 세관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래요. 거기는. 네. 거기는 어떻게 보면 좌천을 받아서 하노이도 아니고 딴 데 갔다 생각할 수 있는데 중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밀수품은 다 거기서 만든다는 거지. 그래서 컨테이너 하나에 한 뭐 15만 원, 20만 원씩 해가지고 무조건 세관들한테 먹인대요. 그거를 그냥 뭐 그런 것들 해서 보면은 뭐 그런 상황 뭐 바뀌지 않겠냐는 생각은 안 합니다. 저는 그냥 뭐 표면적으로 꼬리는 잘리겠죠. 몸통 정도 자를 수 있는데. 진짜 실제로 헤드들을 잡을 수 있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한국도 진짜 없어졌나? 나 진짜 그것도 궁금하고 사실. 근데 한국은 뭐 있겠죠. 진짜 알게 모르게 다 있겠죠. 뭐 옛날에 뭐 얼마 전만 하더라도 뭐 사과 박스로 또 주고받고 이런 것도 그쵸, 있었고. 근데 뭐 집을 집을 뜯었는데 뭐 그 옷장에서 돈이 나왔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뭐 네. 한데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냐 이게 지금. 이 부정부패의 척결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가 부정부패의 측면에 대해서 지금 너무 많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네.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점점 더 개선되어질 거다. 네. 바뀔까? 바뀌겠지? 바뀌나? 바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자리에 올라오는 사람들이 돈을 주고 쓰고 올랐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자기의 칩으로 건드리고 싶진 않을 거고. 여기 국회의원 선거를 하긴 합니다만은 국회의원 선거가 정확히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이제 국회의원 선거 과정도 보면은 보통 그 선거율이 막 99%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거가 양당제로서 진짜 아까 말한 대로 이루어지고 하면은 이게 견제가 되는데 아무도 견제가 안 되니까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뭐 정작 총리를 뽑거나 당서기장, 뭐 주가 주석 이런 것들도 선거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어쩔 수 없다. 바뀌지 않을 거다. 그리고 왜냐면은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지지 않아요? 뭐에 대해서? 왜냐면은 한국처럼 누군가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예를 들면은 뭔가 좀 하기 위해서 민감한 주제를 해서 언론이 좀 말로 많이 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잖아. 근데 여기는 언론도 아직까지 그렇죠. 생각에 네. 다들 침묵을 하는 나라에서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저 생각에는. 좀 그냥. 오래 걸리겠네요. 한참 걸릴 거야. 평생 안 바뀔 수도 있고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대놓고는 안 먹겠지. 오래 지나고 나면 대놓고는 안 먹을 거야 아마. 그렇죠. 대놓고는 안 먹겠지만 그런 게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자기 쓴 돈 생각하면 그 쉽게 못 바꾸거든. 그래서 아씨 원금이 내가 뭐 들어간 원금 있는데 원금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쵸. 많죠. 그래서 그쵸 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인정하시고 네. 한국에서 물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베트남에 왔는데 왜 여긴 이런 걸 요구하냐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괜히 열 내시고 힘들어 하시면은 힘들어 하시는 본인만이 편하기 때문에 네. 그냥 그 짜여진 기준에 맞춰서 이 서류 할 때는 뭐 얼마 정도가 표준이다 그러면은 그거에 따라서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아니 그 돈만 쓰면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다들. 그렇죠.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다라는 거를 맞아. 사실 어떻게 보면 진짜 관해가 좋아가지고 그 돈만 많이 쓸 수 있고 그 사람과 진짜 브라더 후드십만 있으면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약간 좀 도움이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아는 또 많은 여기 또 한인 기업가 분들도 약간 관해가 좋으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또 이게. 한 시간 동안 한 시간은 했는지 모르겠는데 시간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9시부터냐 8시 반부터냐 이렇게 지금 2시간 3시간째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모처럼 또 그 뭐라고 하죠 우리? 세이브를 좀 해놓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이상한 헛소리 많이 했고 사실은 뭐 막상 비리 이런 걸 해도 뭐 누가 잡혀 들어갔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그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그 유명한 페트로 비엔남 회장 뭐 이런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그것도 그냥 그 뭐랄까 정적 제거 그거는 진짜 정적 제거 같아. 페트로비엔남 회장이 뭐 정적일 게 있나? 그 공기업 일개 공기업 일개 공기업이 아니죠. 일개 공기업은 아니죠. 그렇죠. 그 자원공사에 들어가려면은 그렇죠. 얼마나 많은 그 뭔가 푸시를 일단 뭐 한전 사장 맞죠 사실은. 네. 한국 치면 뭐 코레일도 아니지. 뭐야 뭐 수장공사 뭐 이런 거잖아. 사실. 뭐 그렇죠. 수장공사장. 예. 그런 진짜 그 석유공사 요새 일단 유공 없지 한국에. 유공이 그게 이제 SK로 넘어갔죠. 그쵸. 유공을 SK에서 인수를 한 다음에 그 SK 유공이 지금은 뭐 SK 그 뭐야 그거 뭐야 그 SK 기억이 안 나네. SK 회사 SK텔레콤은 아니고 텔레콤은 아니고 SK 뭐지? 마마가 그래 뭐 그런 맞나? 네네 SK 케미칼인가? 아닌데? 아니죠. SK 유공 그 기억이 안 나네. 앵크린. 앵크린 아닙니다. 앵크린 아니야? 여기 그 뭔가 SK 에너지, SK 이노베이션, SK 이노베이션이었죠. 네. 그게 그 석유 회사였어? 네, 그렇죠. 유공이었는데 유공을 SK가 인수하면서 이게 바뀐 게 이제 그렇게 돼 있었죠. 예를 들면 그런 요직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얼마나 또 그겠어. 특히 석유인데 석유를 만든 나라에서. 근데 여기는 석유 회사는 아니고 석유 건설인데 네. 뭐 하여튼 간에 그런 자리에 있으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땡겨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푸시를 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뭐 뒤에서 받쳐줄까요? 사실 그거는 정적 제거의 목적이 강하다고 보고. 네. 뭐 근데 그거 빼고는 사실 아직까지 뚜렷하게 나온 게 없어요. 지금 뭐 뉴스 기사고 저희도 뭐 베트남 신문도 찾아보고 하는데 말단 공무원 1,000만 원 받았다고 지금 뭐 잘리니 많이 하는 건데 사실은 그 돈도 아니잖아요. 사실 이게 받으면. 그렇죠. 그렇게 치면 뭐 베트남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을 뭐 욕을 할 수 있죠. 사실은 뭐 1,000만 원 받은 건 사실은 여기는 뭐 생각하실 수 있어요. 베트남 와 1,000만 원을 받았어 베트남에가 아니거든요. 사실 이거 건당 뭐 돈 10만 원씩 뭐 100만 원씩 해가지고 수두하게 받아간 친구들이 많은데 모든 건당. 네 맞아요. 건바이 건으로 받아갔는데 1,000만 원이면은 굉장히 그 핫바지 꼬리 잘라내기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 이제 아직까지는 굵직한 건이 없는데 그래도 뭐 이런 걸 한번 다룰 필요는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최근에 이제 그 계속 그 푸종 씨가 계속 부패 척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그런 상황이다라고 해서 그래서 분명히 아까 이프로가 얘기한 대로 분명히 그런 긍정적인 쪽으로의 움직임이 있긴 있을 겁니다. 왜냐면 말은 했으니까 뭐 지킬 건 지켜야지. 최소한 조금이라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베트남이 더욱더 깨끗해지고 클린한 사회로 나아가는 그날까지 우리 굿모닝 비엔남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정도로 방송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맞습니다. 마무리하시죠 그냥. 아 그렇죠. 하여튼 베트남에 와서 비즈니스 하시는 모든 분들 뭐 베트남의 이런 어두운 면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베트남의 또 하나의 문화, 또 하나의 가치라는 표현은 좀 그런 것 같고 네. 또 하나의 그런 생활 방식이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도 이 늦은 시간까지 청취해주신 모든 청취자 여러분들께 네.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뭐 제가 부정부패 없는 클린한 네. 삶을 그렇죠. 위해서 노력하는 베트남은 아니고 제 누가 좀 돈을 줬으면 좋겠어요. 다 그렇죠. 힘이 없는 사람들이 자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한테 돈을 주시면은 네, 제가 공무원들한테 네. 일단은 뭐 방송 이 정도로 마무리하시고 네 오늘까지 방송 들어주신 분들 진짜로 감사드리면서 진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네.